인더스트리 리더를 만나 투자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윤자경입니다. 음식에 만국 공통어가 있다면 저는 치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 어디를 가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치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겠죠. 한국 음식의 글로벌 진출을 얘기하면 K치킨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치킨의 역사를 써오신 분 모셨습니다. 제너시스 BBQ 윤홍근 회장이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늘 얼굴이 좋으시지만 이번에 더 좋아 보이세요.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 기운 받으셔서 그러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 여러 성과도 좋았지만 우리 BBQ의 성과도 상당히 좋지 않았나. 그 한국 선수 단장 맡으셨었잖아요. 그 맡고 또 이제 우리 거기서 또 올리브 치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치킨 연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네, 실은 이제 이번에 선수 단장으로 가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죠. 왜냐하면 2018년에 저희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고 또 이제 중국에서 그 당시에 상당히 또 이번에 개최되는 도시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노골적으로 좀 표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우리 빙상연맹 쪽에서 실은 동계올림픽에서는 빙상 종목,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가 가장 주 종목인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관리단체로 지정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전혀 선수들이 이 집합에서 연습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세계 최대 강국인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많았지만 코로나, 대선 정국, 또 중국 이런 문제가 겹쳐가지고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 사실은 수식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시아의 치킨 왕이다, 한국의 맥도날드다, 또 치킨 한류 전도사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닭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제 쭉 그동안 배우는 동안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일일 일닭 하세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매우 오래 전에 처음에 90년대 중반 때 뵀을 때도 일일 일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아직도 좀 젊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피부도 좋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게 올리브오일을 매일 공복에 2스푼씩 먹는 덕분이고 올리브 치킨을 갖다가 제가 지금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하루에 한 마리 정도는 일일 일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덕이 아닌가. 닭 음식 종류는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드시나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바꿔가면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황금 올리브 치킨 또는 내일은 순살을 먹어보기도 하고 또 양념을 먹어보기도 하고 또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같이 넣고 시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매일 먹으면 닭고기라는 게 치킨이 좀 더 이상한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꼭 약간 마약성이나요?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매일 먹지 않으면은 뭔가 허전하고 오히려 우리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주식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궁금해요. 회장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 하시기 전후로 전 세계 다니시면서 닭 요리는 다 먹어보고 탐방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남의 브랜드 그게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남의 브랜드 치킨이나 이런 것도 드실까? 그렇습니다. 이제 현지에 가면 다른 분들은 이제 한식을 찾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현지에 가면 항상 현지 음식을 먼저 먹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치킨 요리를 하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 해서 그 도시에 치킨 요리를 잘하는 집은 전부 다 가보고 그리고 나서 또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그러면 현지 음식을 닭고기를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 부분을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많이 먹을 때는 10끼까지 식사를 하고. 10끼요? 예. 예. 그 이제 테스트용 겸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점심 때 보면은 뭐 11시쯤 가서 한식당 들려서 식사하고 12시쯤 또 1시쯤 네. 뭐 한 2시쯤 하고 또 브레이크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만 따라다니면서 찍어도 촬영해도 되게 재밌는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열정 뭐 여전하시네요. 실제로 그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2003년이었죠. 처음으로 해외 진출하셨고 네, 네. 지금 뭐 특히 이제 북유럽 쪽에서 네. 굉장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좀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보시면 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 치킨 경쟁력이 뭘까라고 할 때 뭐 맛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서비스 뭐 우리 아주 빠른 그 딜리버리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다 결부가 되어야만 경쟁력이 생기는데 어느 한 요소만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또는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원재료가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원재료만만 가지고 미국 가면 스테이크 이렇게 해서 소고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네.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좀 원재료가 부족한 국가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믹스드 문화, 어금니 문화, 즉 밥과 예. 국과 반찬과 뭐 이렇게 한꺼번에 믹스를 해서 융복합을 시켜서 지금이 약간 좋은 말이니까 융복합이지만 과거에는 섞어서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비빔밥 문화 이걸 만들어 먹다 보니까 실은 맛에 대한 미각이 한국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만 먹다 보니까 원재료의 맛으로 먹어서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맛이 없습니다. 고기 자체로만 먹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의 개발이 늦어졌고 네. 우리 한국은 자꾸 믹스를 하고 거기에다가 결합을 시키고 융복합을 시키다 보니까 새로운 양념이 나오고 또 새로운 다른 원재료를 이렇게 가미를 하고 해서 계속 새로운 맛의 경지를 이렇게 개발하게 되어서 실은 저희 이제 BBQ가 가지고 있는 치킨의 종류가 한 1,500종류 정도 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네. 미국 사람들이나 또는 유럽 또는 중국에서 그 많은 요리가 있다고 하는 곳에 나가도 1,500종류의 우리 치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뭐 KFC나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뭐 20종, 30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각 종류별로 매운맛 또는 뭐 또 달콤한 맛, 뭐 여러 가지 또는 구이 또는 찜, 뭐 이렇게 볶음까지 다 포함해서 한 1,500종류가 되다 보니까 요리의 방향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고 그래서 실은 이 뛰어난 맛이 한국의 첫 번째 경쟁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저희들의 빠른 서비스 문화. 실은 외국에 나가면은 이 레스토랑에서 이 서비스 할 때의 그 서비스 문화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이 레스토랑에서의 서비스 문화는 참 저희들 외식을 얘기를 할 때 고객을 모실 때는 하여튼 이 음식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웃기 시작해서 저녁에 밤에 누울 때까지 웃고 태어날 때부터 웃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항상 웃을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만이 이 외식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서비스 마인드. 세 번째는 델리버리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제가 2003년에 중국에 나가서 우리 BBQ를 하는데
그때는 배달의 이 문화가 전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배달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도입하고 그리고 전단지를 배포하는데 전단지를 배포하면은 중국은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실은 이제 불온 선전 선동물로 이게 취급이 되어서 공안에 신고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이제 점장들이 가서 잡혀가서 이틀이고 3일이고 거기에서 구류를 살아서 그게 아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에 의해서 이러한 광고 전단지고 이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오토바이 자전거를 통해서 배달을 하고 이 문화를 실은 저희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이렇게 전파시키면서 미국도 피자 위에는 배달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죠. 저희 BBQ가 2007년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치킨의 배달 문화가 생겨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결국 한국인의 그 근면성 그리고 정말 도전의식 이런 부분이 저희들 K푸드 또 K치킨을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2006년인가요? 이렇게 스페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BBQ가 그때 진출해 있으시더라고요. 2004년에 진출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배달해주는 코리안 치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게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이제 신기한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딜리버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당연시 되면서 확산된 것도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미국 내 빠른 성장 이 부분이 그냥 지난 3년간의 어떤 코로나 위기 상황이 조금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이제 2007년에 나가서 저희들이 한 13, 14년 동안 이렇게 소형 점포로서 또 대형 점포로서 이렇게 출점을 하면서 여러 컨셉으로 미국에서 전개를 했었는데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런 BBQ의 맛과 또 품질 그리고 서비스 정신이 결합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배달의 문화로서 물론 이제 우버 뭐 이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많이 델리버리 문화가 전파가 되었지만 저희들처럼 이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가서 서비스하고 전달하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폭발적인 어떤 성장의 도약점이 돼가지고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서도 저희들 매출도 뭐 약 2배에서 3배 정도 오르고 또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기초가 다져져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고 한 뭐 내년 정도면은 올과 23년 정도면은 1000개 점포 정도 개설이 될 수 있겠다. 뭐 당연히 치킨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회사인데 실제로 이제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제너시스 BBQ의 업의 본질은 조금 다르게 또 보고 계실 수도 있겠다. 뭐 예를 들면 우리는 프랜차이즈업이야. 아니야, 우리는 서비스업이야. 아니야, 우리는 뭐 건강을 지키는 뭐 비즈니스야. 제가 생각하는 업의 본질은 결국 모두가 같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음식 문화 사업이다. 음식 문화 사업이다. 예, 컬처다. 이게 뭐 프랜차이즈가 하여튼 또 외식 사업이고 이걸 다 떠나서 저기에 모든 우리 인류의 삶이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제너시스 BBQ는 전 세계 80억 인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에게는 맛있는 음식 또 맛있는 서비스 이런 것을 통해서 고객들이 편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고 또 저희 관계자들 저희 회사에 같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임직원들이라든가 또는 저희 협력회사들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는 이러한 사업이다.
그래서 무형의 지식 산업이자 모두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음식 문화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천년 기업이라고 네. 써놓으셨어요. 보통은 백년 기업 뭐 이렇게 예, 써놓거든요. 예, 예. 그래서 천년 기업이라고 써 있어서 예. 회장님 뜻이 저기에 가 있으시구나. 네. 예. 저는 우리 제네스 BBQ가 네. 이렇게 탄생을 해서 전 세계 인류를 항상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건강하게도 하고 네. 또 음식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네.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천년 기업이라는 그러한 저희들 슬로건을 붙인 것입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실 때 그 창업하시기 전에는 네. 우리가 이제 치킨 통닭이라는 그렇습니다. 게 있었죠. 그걸 먹을 수 있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호프집. 예. 약간 이제 술 파는 거기서 이제 뭐 아버지가 사오면 먹고 뭐 이런 예, 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걸 보시고 우리 여성들이나 아이들도 예. 좀 깨끗하게 예. 좋은 퀄리티로 먹을 수 있는 치킨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꿈을 이뤄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신 거고. 과거의 치킨집은 전부 호프집이어갖고 거기서 어른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면 실은 치킨을 가장 좋아하는 우리 고객들이 네. 타겟 고객이 어린 우리 아이들, 네. 청소년들 그리고 가정주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그 맛있는 치킨을 즐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과거에 패스트푸드가 유행할 때인데 그러한 패스트푸드를 보면서 저러한 패스트푸드와 같은 깨끗한 환경에서 또 우리 한국적인 뛰어난 서비스에서 네. 그리고 우리의 한국의 맛을 투자한 그러한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BBQ가 워낙 이제 글로벌로 이제 성장이 탄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상장을 좀 이제 다시 추진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궁금증들이 많으세요, 투자자분들이. 예, 예. 어떠세요, 이 부분은? 실은 제가 이제 2000년부터 네. 한 2년 전부터 저희 BBQ를 IPO를 좀 시켜라.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뭐 기업의 우량성 있는 이런 기업이니까 그게 좋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추천을 하고 지금까지 네. 추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에 이제 본질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들 결국은 저희 가맹점인데 저희들은 패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상장을 시키는 순간 주주를 위해서 최대 이익을 내야 하는 게 이제 상장 기업의 네. 어떤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프랜차이즈 산업은 너무 본사의 이익을 많이 창출을 하다 네. 보면 이 프랜차이즈들의 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절하게 본사에서 조절을 해서 실은 이제 경기 환경이라는 게 항상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경기 환경이 어려울 때는 우리 프랜차이즈인 우리 패밀리들이 네.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럴 때는 본사에서 흡수를 해줘서 좀 더 프랜차이즈들이 그러니까 저희 패밀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또 어쩔 때는 원재료 값이 많이 떨어지거나 할 때는 이게 폭이 크니까 또 우리 패밀리 사장님들이 돈을 많이 평년보다는 좀 더 많이 벌 때는 또 본사가 좀 이익을 흡수해서 네. 어떠한 은행과 같은 조정의 역할을 저수지와 같은 이런 역할을 좀 해야 하는데 실은 IPO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뭐 벌써 이제 저희들이 27년째 되어가는 회사다 보니까 한국에도 그러한 부분이 거의 이제 자동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네. 또 뭐 2, 3년 전에는 뭐 저희들 그 교촌치킨이라고 하는 데서 그렇죠. IPO를 했습니다. 네. 물론 저희들이 2012년에 시도를 했었지만 그때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있었고. 상황이 좀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도 한 2, 3년 이내에는 네. 이제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고 기업의 규모도 그 이상 커져 있고 또 우리 프랜차이즈들을 보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보는 시각들 그런 문화가 성숙돼 있기 때문에 뭐 한 2, 3년 내에는 아마 IPO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또 이렇게 솔직하게 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뭐 할아버지 상이 있었던 네, KFC나 이런 것에 이제 더 버금가게가 아니죠. 더 이제 더 많이 보이게 우리 BBQ가 세계 곳곳에서 네. 우리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또 찾아가고 그냥 BBQ가 옆에 있는 네. 그런 시기가 네. 곧 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더스트리를 알아야 투자가 보입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우리 넓게 보면 K치킨 네. 그리고 또 뭐 우리 BBQ 예. 뭐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제 황대원 선수랑 네. 박장혁 선수 등 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편파 판정으로 1등으로 들어왔는데 실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네. 뭐 국내에서부터 전부 철수하라는 그런 정계의 의견들도 많았고 그 대신 이 앞으로 많은 경기가 남아 있는데 경기 초반인데 우리 선수들에게 그 경기의 어떤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대처를 하되 나머지 경기에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가 지키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황대원 선수가 와서 따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심리 치료를 생각을 했었죠. 네. 많이 다운이 되어 있고 선수들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기를 올려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선수 본부에 같이 모여서 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기를 올릴까? 사기를 올릴까 대책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황대현 선수에게 제가 어떻게 해주면 사기가 올려서 다음 경기에 잘 임할 수 있겠냐. 아, 물어보셨구나. 예. 그랬더니 황대현 선수가 하는 얘기가 단장님, 제가 저에게 BBQ를 평생 먹게 해주시면은 제가 가서 금메달을 따올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선수들이 그동안 훈련 과정 여기에서 우리 황금 올리브 치킨을 계속 먹으면서 힘을 길렀고 또 그게 우리 젊은 선수들한테 힘이 되어주다 보니까 K푸드의 그야말로 K치킨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참 뭐 그런 의도로 꼭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려운 자리 맡으셔서 회사에도 참 좋은 결과가 온 게 아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치킨 연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비용 부담은 지금 많이 됩니다. 실은 금메달 따시는 분은 보상금이 1억이 들어가는데 평생 치킨을 제공하면 제가 거의 한 5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그 또 그 이후에 금메달 딴 선수한테 또 갈 거잖아요. 최민정 선수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선수들도 물론 약속은 안 했지만 또 금메달 딴 선수들만 너무 저기를 하다 보면 나머지 선수들이 또 사이가 떨어질 것 같아서 또 선수 단장이라든가 또는 등산연맹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고려를 해서 어떤 부분까지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하도록.